저는 65세의 김혜선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헌신하다 퇴직했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퇴직금으로 도심에 자리한 5층 빌라를 장만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꼭대기층의 보금자리를 틀었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 부부가 새 출발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래층을 흔쾌히 무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끝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지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촉촉한 눈망울로 평생 잊지 않겠다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치 친자매처럼 함께 맛집을 탐방하고 즐겁게 쇼핑을 즐기고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아가 제게 너머니 이 옷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세요 하고 살며시 속삭이면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아이가 저도 어머니처럼 세련된 스타일로 변신하고 싶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고급 스킨케어 세트, 은은한 향수, 촉촉한 파운데이션, 특별한 생일에는 12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까지 아낌없이 선물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분위기 좋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정갈한 일식집, 푸짐한 한식집을 번갈아 가며 한 번 식사할 때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특별한 날에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을 썼고 마트에서는 싱싱한 수입 과일과 최상급 생선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는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만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에게도 예쁜 딸이 생겼다는 넘치는 기쁨에 벅차올라 기꺼이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사소한 한순간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습했던 7월의 어느 날 지아가 시원한 산책을 제안해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걷다 보니 목이 심하게 말라 우리는 잠시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몇 병 샀고 지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탄산음료, 휴대폰 충전기, 귀여운 양말, 달콤한 과자까지 재빠르게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대 바로 앞에서야 저는 그날따라 집안일에 정신이 팔려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고 뒤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지아야, 어머나, 엄마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하지만 물 2병 값만 먼저 계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빛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또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인 퉁명스러운 말투로 마치 카드를 휙 던지듯이 내밀더니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원에서 저를 향해 정말 구두쇠 같으시네요. 돈도 없으시면서 왜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히 물을 들이키다가 갑자기 사례가 심하게 들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조용히 좀 하라고 타일렀지만 지아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정확히 2만 원을 제 계좌로 즉시 이체하라며 계좌번호까지 띄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 마치 뇌리를 강타하는 번갯불처럼 며느리와 관련된 씁쓸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산대. 앞에만 서면 갑자기 화장실에 잠깐 다녀올게요 라며 슬그머니 사라지던 횟수들. 늘 다음번에는
제가 꼭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라는 말뿐이던 수많은 빈 약속들, 형식적이고 건조한 축하 한마디가 전부였던 저의 생일날까지 집에 돌아와 텅 빈 욕실에서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고 초라하게 비친 거울 속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저 돈을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편리한 ATM 기계에 불과했구나. 그날 밤, 저는 굳게 마음먹고 노트북을 켜 지난 36개월 동안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스러운 옷들,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120만 원짜리 명품 생일 가방, 각종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카페, 고급 마트에서의 자잘한 지출들, 지아가 감기 기운만 살짝 있어도 제가 챙겨주던 비싼 약값과 몸에 좋다는 보양식까지 모두 합하니 무려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생일에는 흔한 케이크는커녕 꽃 한 송이조차 없었고 제가 독감으로 심하게 앓아 끙끙 앓고 있을 때 따뜻하게 사다 준 죽 한 그릇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젊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친절을 과감하게 멈추고 지금 저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아래층 30제곱미터 공간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안타깝게도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해당 지역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회한 후 월세 120만 원, 36개월이면 총 4,3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주며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른 임대료 청구나 명도 요구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명쾌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납된 임대료와 향후 월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소송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래층에서 격앙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지아가 날카롭게 소리쳤고 아들 민주는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황급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 3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이제는 당연히 시세대로 받아야겠어. 그게 싫다면 당장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자 지아가 쏜살같이 달려와 얼굴을 붉히며 따져 물었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 걸까? 단돈 2만 원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공원에서 시어머니를 구두쇠라고 부른 그 입으로 지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사과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딱 한 달 줄 테니 4,320만 원 갚고 앞으로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집을 비워주든지. 그날 밤 아래층에서는 마치 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격렬한 설전이 밤새도록 오갔고 며칠 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전화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그만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더 작은 빌라로 이사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 한편이 쓰라리고 저릿했지만 이미 굳게 결심한 이상 다시 선을 흐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드디어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값비싼 짐 상자들이 줄줄이 집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싼 옷과 가방, 화장품 등 모두 제 돈으로 아낌없이 채워졌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열쇠를 건네주었고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했어요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삿짐을 실은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쑥 뽑혀나간 듯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고 부드럽게 묻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새로운 세입자 부부가 이사를 왔고 계약서는 명료하고 깔끔했으며 매달 120만 원의 월세가 정확한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흔한 소란 한 번 피우지 않았고 때로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살며시 놓고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가족과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고마운 존재는 아니며 낯선 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매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질서는 명확한 경계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고마움은 따뜻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지만 지아에게서는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지아와 마주쳤을 때 아이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할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생필품을 가득 담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와 애교를 부리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겠지만 그날은 그저 고개 숙여 조용히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초라해진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헛된 허영이 만들어낸 씁쓸한 슬픔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단돈 2만 원 때문에 제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5층 창가에 서서 아래층 베란다에 걸려있는 새로운 세입자의 화분을 내려다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튀김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져 올라옵니다. 월세 입금 알림이 정확한 날짜에 뜨면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았다는 든든한 안도감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족이라는 얄팍한 이름에 기대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던 뻔뻔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계산대 앞에서 쏜살같이 사라지던 가벼운 발걸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음번엔 제가 꼭 살게요 라는 공허한 약속, 제 생일을 그저 스쳐 지나갔던 무성의한 축하,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조차 식을 줄 몰랐던 차가운 부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원에서의 끔찍한 구두쇠라는 모욕적인 한마디까지. 저는 값비싸지만 값진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누군가에게는 무한 리필 뷔페와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면 아니오라는 단호한 거절을 제때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꼬여버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솔직하게 답하겠지만 결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녁이면 향긋한 차를 우려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뒤 처음으로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친절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이름이 지하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족도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나중에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거짓 약속일 뿐이고 진정한 존중은 지갑을 여는 작은 행동이나 제때에 진심으로 건네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 지갑을 깜빡 잊고 왔을 때 침묵으로 배려하는 사력 깊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난 뒤 오히려 구두쇠라는 비난을 듣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숫자를 세고 분명한 경계를 긋고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신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되찾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단지 숫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여전히 세상에는 올바른 곳에 쓰이는 따뜻한 친절이 살아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저는 올해 65세 된 김혜선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다 퇴직했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퇴직금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5층짜리 빌라를 한 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빌라 꼭대기 층에 살고 아들 민준 부부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래층을 흔쾌히 무료로 쓰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 지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평생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듬뿍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친자매처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쇼핑을 즐기고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아가 어머니,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고 살갑게 속삭이면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아이가 저도 어머니처럼 멋진 스타일을 갖고 싶어요 라며 조심스레 말하면 저는 기꺼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고급 스킨케어 세트, 은은한 향수, 촉촉한 파운데이션, 심지어 생일에는 12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까지 아낌없이 선물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분위기 좋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정갈한 일식집, 푸짐한 한식집을 번갈아 가며 한 번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특별한 날에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썼고, 마트에서는 신선한 수입 과일과 최고급 생선을, 카페에서는 비싼 스페셜티 커피만 골랐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에게도 예쁜 딸이 생겼다는 기쁨에 벅차올라 기꺼이 카드로 결제했고 그 모든 시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정말 사소한 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7월 어느 날 지아가 시원한 산책을 제안해 우리는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걷다 보니 목이 너무 말라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샀고 지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탄산음료, 휴대폰 충전기, 양말, 과자 등을 재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야 저는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지아야, 어머나, 엄마가 지갑을 깜빡했네. 물 2병만 먼저 계산해 줄래?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또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평소와는 딴판인 퉁명스러운 말투로 카드를 휙 던지듯이 내밀더니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저를 향해 정말 구두쇠 같으시네요. 돈도 없으시면서 왜 지갑도 안 들고 다니세요?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물을 들이키다가 갑자기 사례가 심하게 들렸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타일렀지만 지아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휴대폰을 내밀며 정확히 2만 원을 제 계좌로 즉시 이체하라며 계좌번호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 마치 번갯불처럼 며느리와 관련된 씁쓸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산대 앞에만 서면 화장실에 잠깐 다녀올게요 라며 사라지던 횟수들. 늘 다음에는 제가 꼭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라는 말뿐이던 수많은 빈 약속들. 형식적인 축하 한마디가 전부였던 제 생일까지.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펑펑 울고 초라하게 비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돈을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ATM 기계에 불과했구나. 그날 밤, 저는 굳게 마음먹고 노트북을 켜 지난 36개월 동안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옷들,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120만 원짜리 명품 생일 가방, 각종 레스토랑, 카페, 마트에서의 자잘한 지출들, 지아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제가 챙겨주던 비싼 약값과 보양식까지 모두 합하니 무려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생일에는 케이크는커녕 꽃 한 송이조차 없었고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 따뜻하게 사다 준 죽 한 그릇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친절을 과감하게 멈추고 지금 저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아래층 30제곱미터 공간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안타깝게도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해당 지역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회한 후 월세 120만 원, 36개월이면 총 4,3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주며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른 임대료 청구나 명도 요구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명쾌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납된 임대료와 향후 월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소송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래층에서 격앙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지아가 날카롭게 소리쳤고 아들 민주는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황급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 3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이제는 당연히 시세대로 받아야겠어. 그게 싫다면 당장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자 지아가 쏜살같이 달려와 얼굴을 붉히며 따져 물었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 걸까? 단돈 2만 원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공원에서 시어머니를 구두쇠라고 부른 그 입으로 지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사과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딱 한 달 줄 테니 4,320만 원 갚고 앞으로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집을 비워주든지. 그날 밤 아래층에서는 마치 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격렬한 설전이 밤새도록 오갔고 며칠 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전화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그만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더 작은 빌라로 이사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 한편이 쓰라리고 저릿했지만 이미 굳게 결심한 이상 다시 선을 흐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드디어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값비싼 짐 상자들이 줄줄이 집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싼 옷과 가방, 화장품 등 모두 제 돈으로 아낌없이 채워졌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열쇠를 건네주었고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했어요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삿짐을 실은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쑥 뽑혀나간 듯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고 부드럽게 묻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새로운 세입자 부부가 이사를 왔고 계약서는 명료하고 깔끔했으며 매달 120만 원의 월세가 정확한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흔한 소란 한 번 피우지 않았고 때로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살며시 놓고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가족과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고마운 존재는 아니며 낯선 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매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질서는 명확한 경계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고마움은 따뜻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지만 지아에게서는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지아와 마주쳤을 때
아이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할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생필품을 가득 담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와 애교를 부리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겠지만 그날은 그저 고개 숙여 조용히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초라해진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헛된 허영이 만들어낸 씁쓸한 슬픔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단돈 2만 원 때문에 제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5층 창가에 서서 아래층 베란다에 걸려있는 새로운 세입자의 화분을 내려다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튀김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져 올라옵니다. 월세 입금 알림이 정확한 날짜에 뜨면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았다는 든든한 안도감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족이라는 얄팍한 이름에 기대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던 뻔뻔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계산대 앞에서 쏜살같이 사라지던 가벼운 발걸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음번엔 제가 꼭 살게요 라는 공허한 약속, 제 생일을 그저 스쳐 지나갔던 무성의한 축하,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조차 식을 줄 몰랐던 차가운 부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원에서의 끔찍한 구두쇠라는 모욕적인 한마디까지. 저는 값비싸지만 값진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누군가에게는 무한 리필 뷔페와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면 자니오라는 단호한 거절을 제때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꼬여버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솔직하게 답하겠지만 결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녁이면 향긋한 차를 우려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뒤 처음으로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친절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이름이 지하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족도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나중에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거짓 약속일 뿐이고 진정한 존중은 지갑을 여는 작은 행동이나 제때에 진심으로 건네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 지갑을 깜빡 잊고 왔을 때 침묵으로 배려하는 사력 깊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난 뒤 오히려 구두쇠라는 비난을 듣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숫자를 세고 분명한 경계를 긋고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신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되찾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단지 숫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여전히 세상에는 올바른 곳에 쓰이는 따뜻한 친절이 살아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총 4211자.